713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5월 9일 인원리 루프 양자 중력 이론 성철 스님 안락사 마자세론 VOA 성렬형 BBC 코리아 철수영 이창용 추부길 홍영님 천저국 파랭이 그 다음에 깃불 신박과학 오토기어 돈되는 상식 오집으로 미국산 체리 레이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과학기술 분야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GT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깃불 신박과학 어비네시 타로토리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나? 크루즈 이거 그냥 영어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크루즈라고 읽겠습니다. 리얼 엔지니어링 사비네 호센펠더 호센펠더 약간 독일어적인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안될과학 우선 깃불 오늘은 뭐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습니다. 그냥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깃불이 그 해커,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인데 이제 해커 1등 했다. 설린 인터넷고 예전에 이제 설린상고 야구로 유명했죠. 그래서 인드라는 그 설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설린상고 식당에서 밥 먹은 기억이 나네요. 설린중학교 식당이 따로 있고 설린고등학교 식당이 따로 있는데 설린중학교 밥맛이 없어가지고 설린상고 식당 가서 몰래 밥 먹었는데 그때 그 설린상고 야구부 애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깃불.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이게 이제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쉽지 않다.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영국 유튜버인데요. 가장 간단한 것은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인드라가 이제 그 취업 좀 해보려고 로봇공학 그런 것 쪽을 한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다 까먹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이 자연어와 기계어를 이렇게 잘 융합하는 게 그 통신하는 게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이 기계어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실생활에 필요한 그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것이 구현되어야만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양자 컴퓨팅이 되려면 이 이론적으로는 양자 컴퓨팅이 이론적으로는 이미 돼 있거든요. 양자 얽힘으로 인해서 양자 중첩 현상을 가지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그걸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보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10년 내에 될 것처럼 양자 컴퓨팅 얘기하는데 저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 30-40년 뭐 빨라봐야 2040년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영화로도 나왔죠. 그 친구가 막 그렇게 막 암호 풀이할 때 그게 했는데 50년대부터 이렇게 된 게 지금 튜링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50년대 한 거를 사실상 오늘날 50년이나 지난 다음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반감기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제가 볼 때는 30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나.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2040년, 2050년 정도 보는데, 그렇게 빠른 분들은 2040년대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2050년대 정도 가야지 양자 컴퓨터 실마리가 풀린다. 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예요.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양자 컴퓨팅, 핵융합, 그리고 생체 메모리 이러한 분야들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쉽지가 않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 뭐 양자 터널링 현상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다가 보면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제 한국이 이 한국 핵융합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정말 김영삼 대통령 덕분이죠. 한국 핵융합은 이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렇지만은 현재 이 앞서가는 나라들이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프랑스, 한국, 미국 이 3개국이 현재 세계 핵융합의 최선두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이다. 한국과 프랑스가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이 방식과 미국의 방식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헬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소형 핵융합 이거 왜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러한 머나먼 행성으로 우주선이 발사될 때 핵융합 에너지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나사가 중심이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헬리온이라는 회사가 더 효율적이냐? 핵심은 베릴륨이나 그 삼중수소는 매우 희귀하다. 그리고 또 이게 핵 분야처럼 그런 인해서 그 폐기물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중수소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발견할 수가 있다면 중수소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우 저렴하죠. 거기다가 핵 폐기물 이런 문제도 거의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핵 분열보다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출력되는 에너지가 엄청난 데다가 환경오염 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 이러한 두 가지 드리는 에너지가 저렴하다.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메티크님 어서오세요. 헬리온도 지금 아직 진행 과정이에요. 헬리온이 뭐 핵융합이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론, 빅뱅. 이게 이제 빅뱅 이제 우주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주먼지 현재 타임즈 암흑 물질이 부정하는 증거. 그래서 암흑 물질을 부정하는 수정 뉴턴 역학이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뭐 주류 가설은 아니다. 한국분이 또 이런 데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무슨 뭐 힉스장, 힉스란 이름을 이제 이희소 뭐처럼 최기원 이런 이름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또 뭐 K사, 뭐 강착 원반 이런 어떠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전문가 아니시면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드라 강조하는 것은 모든 과학 이론은 상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되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의 이론이나 가설에 비해서는 진리이죠. 상대적으로 진리되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인간 인식 한계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절대 진리란 신은 있다. 그러나 인류는 신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만이 유일한 존재론이고 유일한 절대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다 상대 진리예요. 근데 상대 진리라고 무시할 건 아니고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오류난 어떤 그런 가설보다는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죠. 똑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주론도 지금 현재 인드라 우주론에서 얘기했잖아. 스티브 호킹의 그 빅뱅론도 인드라 스티브 호킹 좋아합니다. 그것도 계속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계속 새로운 어떠한 실험과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설들이 스티브 호킹의 빅뱅론이 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왔지만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우주론을 왜 필요로 하는가. 기존의 어떤 표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은 관측 자료하고 수많은 실험과 관측 자료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누더기가 되잖아요.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든 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50년 전에 측정한 거나 지금 측정하는 거나 서울에서 측정한 거나 뉴욕에서 실험한 거나 다 결과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천신님이 어서오세요. 일치가 안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상대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말라는데요. 암흑이란 말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 암흑물질은 중력과 상호작용하는데 암흑에너지는 4대임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다. 그냥 잊으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 이분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무슨 쌤? 토드쌤.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일타 강사식으로 쉽지 않은 얘기를 잘 풀어가네요. 그래서 이분 유튜브를 가니까 뭐 학력고사래, 수능고사 문제풀이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뭐고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 이제 물리학에서 물리학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왜 물리학에서 중시하는 개념은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건 개념.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동시에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있는 게 아니죠. 인드라가 딱 말하면 여러분들 몇 초 뒤에 일정 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인드라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인드라는 동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인드라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몇 초 뒤, 5초 뒤에 인드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드라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인드라의 미래가, 인드라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천체 물리학자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딱 나는 별이고 내가 폭발해서 죽었어. 여러분들은 몰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죠? 다만 몇 초 뒤에 여러분들은 인드라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인드라가 갑자기 지금 뭐 이렇게 테러 맞아서 테러 당해서 죽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인드라 살아있을 거다. 왜냐면 살아있는 걸 보기 때문에. 몇 초 뒤에 인드라 죽거든. 그럼 모르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동시성이라는 것이 비동일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 거죠. 사건, 이벤트로. 여러분과 나는 시간으로 묶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냐? 사건으로 묶는 거죠. 사건이 뭐죠? 예, 나는 말하고, 예, 여러분은 듣고 있어요. 딱 이게 사건인 거죠. 예, 나는 말했고 여러분 듣고 있다. 예, 요게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결. 예, 나는 말했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듣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말했고 여러분 듣고 있다. 이게 사건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아, 이것만 알면 돼요. 아, 그러니까 왜 물리학자들이 시간이 아닌 사건을 중심으로 여기나. 그 다음에 제로 포인트. 첫 번째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물리학에서 그렇게, 예, 거점이 아니니까 사건 중심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 사건 중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미분 개념. 아, 이 미분을 또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인들아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무진장했었는데, 아,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누구지? 그 라이프니츠의 미분 개념 통해서 제가 많이 이해했고요. 아,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란 개념 자체도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분 개념과 교차 보인다.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 영, 무한, 예? 그 영과 관련돼서 라이프니츠 뭐 신 얘기했잖아요. 예. 뭔가 신을 막 이렇게, 예, 가짜 신이죠. 어쨌든 신과 비스무리한 것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자연현상이 좀 잘 보이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개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울기거든요. 수학적인 개념에서. 투입값에 비해서 산출량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 이게 미분이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근데 이거를 막 해보니까 재미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왜 미분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뭐 보통 시간으로 나누거든요. 단위 시간당 무슨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 면적의 변화량, 길이의 변화량. 간단하게 미분 개념은 매우 작은 단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랬죠, 사건 개념. 그럼 두 번째 이 미분 개념에서 중요한 건 뭐죠? 아주 작은 것까지 쪼개는 거죠. 우리가 원자, 양자, 쿼크 막 쪼개잖아. 이게 서양 철학의 장점인데, 일단 다 어떤 것이 뭔지를, 어떤 대상, 물체를 알기 위해서 뭔가 저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알기 위한 방식은 뭐냐, 다 쪼개고 본다 이거죠. 쪼개서, 네, 다 쪼개고 트랜스포머처럼 쫙 결합해가지고 딱 보니까 사과가 됐어. 그럼 그게, 예, 제대로 된 거죠. 예, 사과를 막 쪼개서 다시 붙였더니 사과가 돼야 돼. 예, 그분, 아, 이게 사과의 어떤, 예,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사과를 막 쪼갰는데 다시 붙이니까 물밖에 안 돼. 아, 그러면 사과의 본질은 물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예, 사과라는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예, 재결합했을 때 사과가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단위는 무엇일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쪼개는 게 아니라 쪼갰다가 다시 결합했는데 다시 나오는 거. 예. 인데라를 막 투박 내가지고 다시 인데라를 만들 수 있다면, 그쵸?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미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왜 제로 포인트 뭐 이러면서 계속 0에 가깝게 막 개념을 자꾸 만드느냐. 이 세 번째죠. 예. 첫 번째는 뭐죠? 사건. 예. 두 번째는 쪼갠다. 세 번째가 뭡니까? 초기 조건. 왜 이렇게 막 초기 조건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 나비 효과 때문에 막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물리학자들은 우주론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초기 조건을 그렇게 중시하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변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담배를 폈어. 담배 연기가 뭐 이렇게 흘러가요. 쫙. 근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유체역학이라고 그래서 이게 담배 연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기후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알 수는 있지만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다만 막 담배 폈을 때 연기는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담배 한 대 탁 피고 이걸 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변수가 몇 가지가 안 돼요. 인드라가 내뿜는 거, 그 다음에 인드라가 내뿜을 당시에 주변의 공기 압력 뭐 이런 것들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 초기 조건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변수가 몇 가지가 안 돼. 요것만 계산할 수가 있다면 한참 뒤에 담배 연기가 어떻게 분포되는 것까지도 대략 흐름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한참 지난 뒤에 1시간 뒤에 인드라가 담배 핀 어떤 그러한 담배 연기의 궤적을 어떻게 계산해요? 못하죠. 우주론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막 탄생됐을 때 그땐 별다른 변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우주가 막 탄생됐을 때 그거 중시하는 거죠. 그땐 변수가 별로 없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주가 한참 탄생한 다음에 우주론에 따르면 한참 지났잖아. 온갖 변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우주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고, 뭐 바이오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막 생명체가 형성됐을 때 그때 그 생명체는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체가 막 임산부의 배에 형성됐을 때 언제부터 이 태아는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 태아는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막 태어난 다음부터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 2년 뒤쯤에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인드라 나이 때 암만 연구해봐야 인드라 이제 환갑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 사람 가지고 실험하는데 복잡하거든 이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잊으세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 뭐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인드라가 뭐 물리학 강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사건. 두 번째가 뭐예요? 쪼개라. 세 번째가 뭡니까? 변수를 없애라. 딱 변수를 없애라. 그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냐? 어떻게 해야죠? 그거는 순이고, 그죠? 아이를 보라? 뭐라고 표현해야 세 번째 조건을, 그, 간단한 말로 해야 되는데, 사건이다. 그 다음에, 쪼개라.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동사형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사건이다, 쪼개라. 나비 효과다. 나비 효과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막 태어난 걸 보라. 초기 조건,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서 해주세요. 이도는 알겠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모든 어떤 그 새로운 이론이든 우주론이든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이. 사건이다, 쪼개라. 그 다음에 최초의 순수한, 나름대로 순수한, 갓 태어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거를 정의를 못 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분은 어떠한 보통 XY 축에서 이렇게 순간 가속도, 이제 기울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저는 이 미분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재밌는 작용을 하는지, 물론 뭐 암기하는 식으로는 계속 아주 간단하죠. 단위 시간당 변화량, 뭐 그건데 거기서 또 재미나게 중요한 게 가속이, 속도가, 등속이 문제가 아니라 가속도가 문제거든요. 이 가속도가 재밌는 개념이에요. 이 가속도가 중력이잖아요. 등속은 뭐죠? 관성의 관성. 관성. 이렇게 한번 딱, 한번 딱 충격 주면 쭉 가잖아요. 이렇게 마찰이 없으면, 쭉 가거든요. 최초의 충격대로 더 힘을 주지 않아도 쭉 갑니다. 그렇죠? 근데 가속이라는 건 뭐냐? 한 번 더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속이에요. 이 가속의 개념이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저한테는. 가속한다. 여러분 뭐 쉽죠? 그냥 상식적으로는 가속을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데, 제 인드라 우주론에서는 이 가속의 개념이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냥. 하여튼 간에, 저는 좀 약간 엉뚱해요, 생각하는 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토트쌤이 나름대로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 뭐 이런 거에서 나왔을 때 불확정설의 원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있는 데서 이 사람이 어딘가 있다라고 위치를 확정하면 이 사람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없고, 이 운동 에너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잡으면 이 사람이 실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를 딱 측정하면 위치 에너지를 알 수 없고,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면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관측자이기 때문에 관측자죠. 그래서 뭔가를 볼 때 정지된 화면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보죠.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 그 정체를 일부라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양자 전자가 그냥 지구를 막 정신없이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볼 틈이 없죠. 우리는
그걸 보려면 어떻게 돼요? 정지된 화면을 봐야 된다 이거. 정지된 화면.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양자든 원자든 양성자든 우리는 보려면 정지된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뭐죠? 예, 운동 에너지를 최소한,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킨 상황, 즉 위치 에너지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예,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죠. 이제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두면 위치 에너지만 딱 보이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예, 최소, 예,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 그건 뭔 말이냐?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는 건 뭘 의미하냐? 거기에서 시간, 예, 시간을 거의 제로화 시킨다면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예, 그게 막 그렇게 막 보잖아요. 근데 딱 그 초당 프레임, 예, 프레임이 초당 몇 24프레임 뭐 이러면 초당 24장이 나왔다 이거죠. 예, 1초에 24장이 촥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시간당 우리가 그것을, 예, 24장이라고 하면 1초가 딱 흐르는 시간에 24장이 쫙 가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24분의 1초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정지된 화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최소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 막 벌써부터 졸리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사건이다, 쪼개라, 그 다음에 초기 조건 세 가지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뭐냐? 운동 에너지를 없애자. 운동 에너지 없애려면 시간 변수를 없애면 된다. 시간 변수를 없애면 위치 에너지가 드러나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물리학 전공하실 것도 아닌데 히스장 뭐 이런 거 개념이고, 네. 이거 다 그냥, 네, 넘어가셔도 돼요. 네, 많이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이런 비유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데리다의 해체론 관점에서 힉스장은 걸쭉한 국물과 같아서 이런 개념을 굉장히 인드라는, 예, 데리다 해체론, 인드라 해체론 관점에서 아주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은유법, 비유법, 예, 굉장히 중요하다. 과학 이론이나 아주 과학자분들이나 아마 이런 어떤 이론가들은 짜증낼 수가 있는데, 인드라는 이 비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참고하시고, 뭐 진공이 진공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네. 그래서 이거 5가지로 나눴는데, 예, 양자 중력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 하나, 사건이다. 블록 우주는 결정론이다. 그래서 중력이 양자한다, 시간을 소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위치 에너지만 남는다. 루프란 양자역학 스핀 상호작용 최소 공간이다. 다섯 가지 얘기했는데 세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죠. 사건이다, 예, 쪼갠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다. 그래서 그 좌표 찍고 간다, 인터스텔라.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이걸 무식하게?
여러분, 뭐 하여튼 간에 이 방송 듣고서 분노 어린, 야, 너 이렇게 무식하게 설명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분들은 반론 제기해 주세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현대 물리학을 너무 좋아해서, 인드라가, 이 얘기는 해드리겠네. 인드라가 고등학교 때, 대학 학과 선택할 때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진짜 인드라가 천문학과나 물리학과 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유명하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빛났던 것은 빛도 휜다. 빛이 왜 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자체가 휘었기 때문이다. 뭐 말 한 장처럼 휘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랬을 때 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 조건을 거는 건 뭐냐면, 말 한 장처럼 생긴 시공간이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말 한 장처럼 생긴 게 좌표 딱 찍으면은 y는 x z x2 이런 어떤 쌍곡선 같은 게 있어. 이게 말 한 장이라고 치면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구육이. 그러면 이게 미분하면 x2는 2x가 되잖아. 그건 직선이거든. 기울기는 직선 아니야.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공간이 휘었어? 그러면 어딘가 그냥 이 시공간을 막 쪼개다 보면 어느 시공간에서는 평평할 거 아니에요. 미분 개념도 그렇잖아요. 곡선이 막 이런데 미분하면 다 직선이잖아. 기울기라는 건 다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순간가속도 직선. 그런 것처럼 시공간도 막 이렇게 휘어졌다 칩시다. 막 정신없이. 근데 그거를 딱 미분하면 어떤 시공간은 평평한 공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주 좋은 부분에서. 그거 얘기예요. 곡률이 0인 거. 평평하다는 얘기지 뭐. 근데 엄밀하게 해서 평평하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0이라고 치자. 이런 거죠. 미분 개념에서 중요한 게 0이라고 치자. 근데 0이 아니야. 0이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0으로 나누면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수학적 약속. 이것은 그냥 증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냥 나누면 안 된다.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은 있다. 이런 것처럼 수학에도 공리가 있어요. 그냥 수학에 이런 공리가 있다고 하자. 그런 겁니다. 신은 있다. 이런 것처럼. 0을 나누면 어떻게, 그거는 수학에서 성립이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되는지 증명해. 이거, 인드라처럼 이상한 놈이 왜 이걸 증명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0으로 나누면 안 돼. 그러니까 미분 개념이나 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모두가 사실은 사기치는 거예요. 0이 아닌데 0인 양 사기치는 겁니다. 인격신이죠. 자연신이죠. 과학이론이나 기존의 종교 이론들은 인격신이나 자연신인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이론, 상대 진리인 겁니다. 상대 진리로 하니까 좀 나와 답이. 근데 0을 집으면 절대 진리 딱 넣으면 다 거짓이 돼버려. 이게 절대 진리야 상대 진리 차이입니다. 0인 것 같지만 0이 아니야. 그게 상대 진리고 인격신이고 자연신이고 과학이론이고 종교이론이에요. 절대 진리를 딱 넣으면 답이 없어요. 몰라 우리는. 0으로 나눠봐.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쵸? 인드라 이거 강조했습니다.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 차이가 뭐냐? 근데 이 미분에 재미나게도 우리가 이 인격신과 자연신을 활용하면 뭔가 쓸모가 있어. 그게 미분 개념이고, 오늘날 상대성 이론이고 그런 거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건이다, 쪼갠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뭐냐? 절대 진리냐 상대 진리냐.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르론, 그래서 인드라 블로그에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항상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스피노자가 그 만유 재신론 관점이라면, 라이프니츠는 이제 기독교, 우주 바깥에 신이 있다 이런 관점, 그러한 대립, 토론, 그게 연장선이다 인드라 강조했죠. 그래서 오늘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의 출발점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 미분 개념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개념에 보고 있고요. 우주 내와 우주의 구조가 비슷하다? 플라톤! 또 이거 내가 얘기했죠. 플라톤이 어떤 사람이냐? 피타고라스를 베꼈다. 피타고라스의 어떤 저석을 몰래 훔치어서 현지화시킨 인물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총구석 마케도니아 사람이겠고, 이 플라톤은 또 그리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강조했죠. 자, 피타고라스는 오늘날 이라크인 바그다드, 그런 수메르 아카드의 아슈르알팔 도서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자신의 고향이자 변방인 그리스에 가서 피타고라스, 이게 또 힘의 신에서 또 막 얘기하는 얘기죠. 얘기했고, 이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플라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플라톤의 변방이라고 해서는 마케도니아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인드라 얘기에서는 절대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인드라 관점에서는 이집트는 짝퉁이다. 이집트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자꾸 인드라가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가 봐. 이집트는 볼 게 없다. 짝퉁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죠. 이집트인들한테 인드라가 돌팔매 맞을 각오로 항상 강조하겠습니다. 수메르 경제사론 이론적인 관점이에요. 저는 이집트 좋아합니다. 이집트 사람 분들에 대한 인종차별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는 볼 게 없다. 이집트 문화는 짝퉁 문화다.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론 관점이고요.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수학이 피타고라스 플라톤과 만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을 얘기하는데 아무 쓸데없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5가지, 여러분 이런 거 다 루프 양자 이론 뭐 다른 게 또 신박한 게 나올 수 있겠죠. 다 잊으시고 인드라가 5가지만 기억하세요. 사건이다,
두 번째가 쪼갠다. 세 번째는 초기 조건이다. 예, 초기화다. 초기화. 초기화라는 표현이 제일 좋겠네. 초기화다. 예, 네 번째가 절대 진리, 상대 진리. 예,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예, 아시우아리팔 도서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 톱 럭셔리, CKB, 이창용, 김현석, 돈 되는 상식, 오토기어, 한동훈, 아이고밭, 하나, 대우, 조선해양, 지식은 난리지, BBC. 돈 버는 상식, 계좌이체 이거 참고하시고요.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 인드라가 이제 국유본 임명하죠. 대통령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별거 없어요. 인드라의 그동안의 지론이 있죠. 그 원칙에 충실하고 이창용 하는 총재, 인드라는 역대 하는 총재들을 다 지지해 왔죠. 이창용 잘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창용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운전비가 임명한 게 아니라 국기본 임명했어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없죠. 인드라 분명히겠지만 올 연말 4분기 한 12월 달쯤에 11월이나 12월 달쯤에 캐나다와 한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할 수 있고 그 지금이나 3분기 때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저는 인드라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뭐 미국 전망했죠. 한국 전망은 계속 금리 동결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최선책이다. 금리 동결로 쭉 가다가 연말에 금리 인하합니다. 한국은 왜 세계 연준도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하는데 왜 하나? 간단합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금리 인상하고 한국이 가장 먼저 금리 인상하잖아요. 가장 먼저 금리 인상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금리 인하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주가가 폭등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주가가 폭락합니다. 세계 최고의 주가 상승률 한국, 세계 최고의 주가 폭락률 한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한국이다. 한국 경제다. 국유본이 미션 준 거예요. 한국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부동산 스타디 중이다. 그렇군요. 30대들이 요즘 관심이 많군요. 2030 부동산 투자 이런 게 바로 4050과의 차이다. 수고통 4050과 달리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면서 나가는 게 난 2030 세대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수고통 450 세대가 망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2030 세대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통 자위파쇼 수고통 부패 무능한 이 4050 꼴수고통들을 하루빨리 2030 청년들이 때려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운전비 뭐 반쪽 노면 이런 좌이파쇼 수꼴통 부패 무능 에게 세뇌당한 100년 전 조선 양반처럼 백성들을 핏빨아먹는 이런 수꼴통들을 하루저부터 때려잡아야 되겠습니다. 인드라 이거 얘기했죠. 등기부등본 법제화 이런 특약사항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등본은 이제 법제해야 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그게 최적이었어요. 이제는
예? 우리는 박정희 정신을 따를 때지 박정희 모델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 60년 전에는 최선이었어요. 지금은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제화가 됩니다. 그래야지 예,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 등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인들아 부동산 사모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친구가 이제 대성학원 인들아 종로학원 출신이에요. 이래서 노량진에서 컵밥 이런 거 다 먹어봤는데 맛 더럽게 없더라고.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이 동네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맨날 소설에서 무슨 판타지 소설에서 툭 하면 나오는 주인공은 항상 고아여야 되고 그리고 항상 사는 데는 고시원 출신이어야 되고 여친한테 항상 강하고 꼭 여동생은 꼭 한 명 있어야 되고 이런 설정들 있잖아.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노량진 고시원인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 원래 소설이나 영화는 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진실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전비 따위 같은 꼴통들이 문제죠. BBC 이게 이제 참고하시고요. 사무실 앞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인공지능, 자동화, BBC 코리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한번 쭉 봐야 됩니다. 럭셔리, 랜드마크.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이런 롯데타워 같은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랜드마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정말로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인드라의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 그래서 이 랜드마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JP모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 JP모건이 또 새롭게 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JP모건과 같은 구급 은행들은 수시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력을 감축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이 이렇게 경제 위기거나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는 게 아니에요.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상시적.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하고 있어요. 왜 하겠습니까? 양자 컴퓨팅 시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거죠. 반면에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전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반쪽 노면 좌익 파시조 정권 시절, 잃어버린 문좀비 파시조 정권 시절. 인들아 강조했잖아요. 한국의 찌라시 분야와 한국의 금융 분야는 인드라가 이 분야만큼은 구조조정을 찬성한다고. 인드라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해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늘 강조했잖아요. 예외적인 데가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금융계, 또 하나는 바로 이 찌라시. 여러분들 한국의 인드란 전두환 정부의 언론 통폐합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드란 전두환 정부 때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강제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국가가 하는 어떤 언론 통폐합 이런 거 저는 반대합니다. 시장에게 맡기면 돼요. 지금 한국의 찌라시 시장은 시장 원칙에 따라 시장 경제, 자본 경제 원칙에 거스르고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을 보세요. 전국지가 3개 아니면 4개밖에 안 돼.
한국의 전국지는 얼마나 많아요. 예? 이렇게 한국처럼 전국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건 마치 100년 전에 조선 양반들 숫골통들을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찌라시들은 그 기레기들은 90% 이상 구조조정돼도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 암덩어리 때문에 한국 사회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4950 숫골통들의 일자리를, 남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이 식충이, 암덩어리, 암세포들 때문에 다른 5천만 한국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엠빙신, 좌파쇼 꼴통 엠빙신, 부패의 상징, 복마전. 왜 그런 따위를, 찌라시를 왜 국가 세금으로 운영합니까? 폐지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좌익 우익 파쇼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좌우익 파쇼 이런 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계속 되는 거야.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숫골통이고 부패 무능한 거예요. 적폐예요. 그 왜 좌파 우파 이런 걸 따져? 그냥 숫골통이고 없어져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다 없애면 돼. 한국 사회에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토기어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오토기어님 답변을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답변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저렇게, 애들이 히스테리를 부르느냐. 여러분들이 좌파시오 반정미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되잖아요. 나라도 저렇게 안 하죠. 저는 내가 저렇게 하느냐 안 하고 국회의원 때려치고 말겠습니다. 저는 쟤네들 인성과 조금 달라서 저 같으면 국회의원지 때려치겠어요. 그런 분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예요. 네 씨발, 욕해서 죄송합니다. 528 유공자 개나 줘. 이게 김영환 충북도지사 아닙니까? 518 유공자인데 이따위 유공자 이미 할 거면 해고찬 따위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좌파시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저라면 그냥 저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지 때려치겠습니다. 4.15는 부정선거입니다.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저는 한 번도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고, 다 듣보잡이야. 신경도 안 써요. 이름도 몰라, 난. 인정도 안 해.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번에 4.15 부정선거로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들하는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4.15 부정선거, 그냥 2000년 이후에 부정선거는 딱 이 4.15 부정선거밖에 없어요. 다른 선거는 다 정상선거입니다. 늘 강조했고요. 한화 김승현, 뭐 이거 딱히 인드라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조선업.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중국이 뭐 추월한다 어쩌고. 오토기어님 얘기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잘하길 바라고 있고요. 이거 옥포 조선소 인드라가 또 대우 자동차
근로자였기 때문에 연수 가봤습니다. 예. 연수 갈 때 거의 대우조선도 갔었어요. 예. 국포조선소. 그다음 김현석. 예, 김현석의 뭐 고용 보고서 보시면 되고, 예, 핵심은 뭐 10일 날 내일이죠. CPI 보고서다. 부채 협상. 요즘 뭐 또 부채 협상만. 근데 또 부채 협상에 대해서 한마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 지식의 날리다가 이제 광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책 광고 좀 해가지고 고민이 많았나봐요. 인드라 방송을 봤나요? 인드라가 딱 광고 3원칙 유튜버 부자 되세요 3원칙 광고 협찬을 두려워하지 마라.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 잘만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신이 나가지고 지식은 날리지께서 이렇게 책 광고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1분